이게 좋습니다. 말수 있어서 패스 영이 안 돼요. 너무 뭐지? 다음 주 있잖아. 다음 주 계약이잖아. 계약인 학교 올해부터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는 어차피 1, 2는 모두 휴방이니까 그때는 뭐 애초에 했고 그 다음에 29일하고 30일 그치? 이때하고 5하고 6이 있지? 내가 같은 수업을 두 번 한다고 했다? 그래서 둘 다 못 나오는 학교 있니 혹시?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지. 여기는 어차피 이거는 애초에 뺐고 때도 우리가 원래 일주일 휴방을 계획 잡았었는데 지금 학교가 조금 일정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때 못 나온 학교가 있어. 이때 못 나온 학교 있지.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한 번만 나오면 돼. 똑같은 수업을 할 거야. 29, 30일. 거기다 성남 같은 경우는 이때 못 오잖아. 이때 올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복습 시험을 그때 한번 중간평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실제 중간고사 볼까.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 점수를 이제 본인한테 배송을 할 건데. 수원수도 되나요? 그렇지. 한 번은 수업, 한 번은 수업. 그러니까 진도는 수원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월 하니까 진도는 수원을 나가는데 복습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하고 2학기 중간고사 조금 난이도 좀 무난한 학교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너희도 내가 딱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실제 기출을 만났을 때 몇 점 나오는지 내가 어디가 좀 취약한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직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점수가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보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겁먹을 필요도 없어. 그 대신 뭐 생각보다 내가 말했잖아. 2학년 때는 등급 컷이 좀 더 낮아. 생각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 컷이 내려가. 왜냐면 수학을 던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평균을 막 확 깎아먹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등급 컷이 좀 많이 낮아. 그러니까 뭐 점수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말고 문제를 좀 잘 보라고. 지난 시간에 그때 수업 이런 거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였잖아. 함수의 증가 감소를 누가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였지. 그 한 줄짜리 명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도함수의 부호, 즉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하고 있어. 함수가 증가하고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 형태로 나온다는 거고 함수가 어떤 것도 감소하고 있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음수인 상태로 간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딱 어느 점에서 고점을 찍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점 뭐라고 한다? 극대. 이러한 점 뭐라고 하지? 극소. 그러면 이러한 점들, 극값의 판정인데 극값을 판정할 때 어떻게 하지? 우선 전제 조건이 이 정점에 해당하는 점, 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극값을 판정할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우선 0이 돼야 되고 얘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누구 때문에? x세제곱 그래프 동상에 이렇게 되지? 얘는? 이렇게 올라갔네. 얘는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분명히 여기야. 0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조건을 충족하긴 하지만 극값은 될 수 없었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하지. 극값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도가 변해야 되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어야 돼. 지금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지? 얘는 거꾸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와야지만 극값이 발생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양수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니까 극값이 될 수 없었다. 그렇지? 지난 시간에 그때 구했고 오늘 시험 문제 조금 질문 좀 있을까? 이거 해결하고 7번에 띄우시오. 7번? 7번하고 7번 9번 4번 7번 9번 오늘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안 되고 다 비슷비슷한 문제야.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4번부터 갑시다. 4번은 항상 우리 그래프를 볼 때
뭐를 보자고 그랬어? 그래프의 제목이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인지 원함수의 그래프인지 얘를 먼저 봐야 돼. 4번을 보면은 지금 얘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y는 누구의 함수야? fx지. 그러니까 문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f 프라임 x, 즉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는 fx의 그래프잖아. fx의 그래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내가 0이 되는 요거를 만족하는 x 값들 근을 구하시오 이거지. 개수 구하라 이거 개수. 그러면 지금 이제 곱이 0이야. 그러니까 곱이 0이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fx가 0이 되거나 혹은 f 프라임 x가 0이 되거나 요거지 해석하면.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해볼게. f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는 함수값이잖아. y값. y값이 0이 되는 지점 몇 개 존재하니? 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 세 개의 지점이지. 색깔을 다른 그 초록색으로 점을 찍어보면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세 개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개 존재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 f 프라임 x는 뭐라고 그랬어? 접선의 길이지.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점. 어디? 여기. 요 지점. 여기서 접선이 0되지. 그다음 요 점도 마찬가지고 요 점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서 C라고 하는 점은 둘 다 해당되는 거잖아.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다른 거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지. 얘는 중복돼 있어. 선택만 하시면 되지. 이거 의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은 제목을 봐야지. 얘는 누구의 그래프? 얘는 다르게 도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렇지? 요 4번하고 차이점은 4번은 누구의 그래프? 그래서 우리 수능 문제 풀 때도 얘를 먼저 봐야 돼. 누구의 그래프인지, 얘는 fx 그래프지.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7번은 누구의 그래프다? 도함수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양새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이랬지? 도함수에서 뭐가 중요했니? 부호니까 x축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걔만 보는 거야. 절대 모양이 현혹되면 안 돼. 그렇잖아. 그걸로 낚시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지.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문제가 지금 요 놈이 y는 f 프라임 x 도함수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문제를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볼 때는 이게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쪽 부분은 다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쪽은 다 감소하는 형태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기억부터 가볼까? 기억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함수 fx다. fx가 지금 x 이퀄 5에서 극대를 갖느냐 했어. 그럼 우리가 극대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게 그대지. 접선의 길이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뭐니? x축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와야지. 양수에서 음수로 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나오는 거를 찾아야 돼. 어디? 어느 점? 요 점이지. x축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나오는 거. 그렇지? 여기 바로 극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기억 맞네. 이건 뭐라고요? 극값의 개수예요. 극값은 극대하고 극소값을 모두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가면서 부호의 변화가 발생을 해줘야지. 어느 지점이니? 이 지점 맞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극소. 여기는 극소.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 그럼 이 지점은 뭐라고 그랬어? 양수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양수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fx의 모습은 이거지. 증가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fx의 모습이지. 여기서는 극값이니?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이 모양새에 절대 형성이 되면 안 된다 했지. 그러면 또 하나의 지점이 여기겠지. 여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였다? 여기는 극대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극값의 개수는 한 개가 쓰였지. 두 개. 그 다음에 디귿번호로 보면 구간 열린 구간으로 돼 있지. 지금 마이너스 2,0으로 돼 있어.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경계 들어가면 안 되지? 열린 구간. 이거지.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2에서 0이니까 어떤 구간? 여기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2에서 0이지?
증가한다 이랬어. 함수의 증가함수 보려면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증가하는 거 맞니? 맞지? 맞지? 그래서 기억 찍으시면 돼요. 아, 그다음 8번. 열린 거니. 좌표만 앉아서 좌표죠. 그다음 8번 가볼게요. 8번하고 뭐 10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전형적인 내신 문제지. 8번은 내신에서도 그냥 원한다 이러니까 8번 봅시다. 3차 함수 얘가 열린 구간에서 극대국수를 모두 간다 했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개형하지 않았니? 3차 함수 개형 몇 가지? 3가지가 있었지. 뭐 잠깐 이따 다시 할 건데 지금 얘는 일반적인 뭐 이런 경우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겠지. 극대국수를 모두 가지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극대국수가 발생하는 지점이 모두 마이너스 1에 3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딜까? 여기 어디가 있다는 얘기지. 3의 위치는 여기 어디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대가 발생하는 지점하고 극소가 발생하는 지점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누구의 함수냐면은 y는 fx 그놈의 모습이지. 그러면 이 도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요 지점에 문제가 되지. 요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잡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잡고 그 값이 발생하는 지점. 그럼 요 점에서는 미분계에서 연계됩니다. 여기가 x축에 딱 지나는 것이고. 맞지? 그러면 극대지 극대. 극대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극대면 증가해서 감소로 떨어져. 위에 자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얘들아. 요게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지. 그런데 지금 마이라고 3이 여기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쭉 올라갔을 때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3이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슨 문제다? 우일 문제라고 했잖아. 그치? 2차 방정식. 얘는 2차 함수지? 2차 함수. 두 군이 마이너스라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근분리 문제잖아. 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근의 위치. 그러면 얘는 그 두 문자 한 대 한 떠올라야지. 한 변씩 대칭축 함수가. 지난 시간에 뭐 이거 다 얘기했지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함수값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없잖아. 알파벳 아무것도 없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한 변씩 봅시다. 이 알파벳 한 두 개 이걸 가져야 되니까 우선은 얘를 미분해야겠어.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지.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a지. 얘가 바로 이놈이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 즉 x축과의 교점 요게 바로 알파 베타가 되겠지. 알파 베타. 그럼 먼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한 변씩 절반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6a지. 얘가 어떻게 되야 되니? 뭐야 커야 되지. 그래서 a는 3분의 8. 첫 번째 범위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 봅시다.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마일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대칭축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투입을 해보면 대칭축 x는 뭐가 되니?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지? 요거의 대칭축 구하는 공식 쓰면은 3분의 4지? 이 3분의 4가 지금 얘가 마일과 3 사이에 있지? 얘는 성립하고 있어. 얘는 만족하고 있어. 얘는 성립하고 있으니까 딱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8 플러스 2의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을 집어넣었을 때 27에다가 24에다가 플러스 2의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a는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1.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 3분의 8 이쪽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1 얘보다 크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지분 많은데 골라주면 되지 여기? 어디니? 여기지. 천장이 제일 많은데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3분의 8 요 범위지. 지금 문제가 정수의 개수지?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지금 범위가 안 들어가지 얘가 아주 뻥뻥 뚫려 있잖아. 이게 좀 헷갈리지. 경계는 한번 좀 가정을 해봐야 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됐고 그 다음에 9번 가볼게. 9번은 좀 뭐 준비가 아니고 그냥 이런 문제도 그냥 나온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고 봅시다. 3차함수 fx라는 얘기고 fx 마이너스 1은 이런 거 가족권을 봤을 때 요 fx 마이너스 1이 뭐냐면 x 더하기 1 이거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얘가 3차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몇 차가 돼야 되지? 1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ax 플러스 b 그럼 여기서 이런 전개하면 fx식이 나올 텐데 이게 x의 제곱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지 그 다음에 넘어오면 1 거고 이거 정리합시다. 그러면 ax의 세제곱 그 다음 2차 봅시다. 2차는 이런 b에다가 2a b 플러스 2a의 x 1차 요거하고 a하고 6b a하고 6b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p 플러스 저기서 그랬네.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뭐냐면 fx야. fx의 식을 우선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그 나조건 갑시다. 나조건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에 이 마이너스를 좌측 넘겨볼게. 그럼 요 얘기지? 이거지? 이거 누구의 정의니 이거? 내가 부호를 뒤집어 놨어. 그랬더니 이 마이너스 기어 나오는 효과가 나왔지. 요거겠지? 이 마이너스 기어 나오는 효과가 나왔어. 무슨 함수? 이걸 기함수라고 하지? 원점 대칭 함수. 얘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원점 대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원점 대칭은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홀수차. 우리가 기억을 해낼게. 다항함수에서는 홀수차가 바로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배우잖아요. 삼각함수에서 원점 대칭 누구니? 그래프 두 개 있지. 사인 x하고 탄젠트.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되겠지. 다항함수에서는 수차.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는 사인과 탄젠트. 얘가 바로 뭐냐면 원점 대칭 함수야. 그러면 원점 대칭은 다항함수에서 홀수차야. 홀수차만 존재를 해야 돼. 짝수차가 섞여 있으면 절대 성립이 될 수 없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어떤 fx가 x 세제곱에 짝수차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볼게. 내가 부호를 뒤집었어. 부호를 뒤집었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게 되지. 그럼 얘가 지금 요거하고 같니? 얘 한번 구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같아? 다르지. 같으려면 반드시 짝수차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원점 대칭이 되면 무조건 호수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지. 그러면 지금 fx가 원점 대칭이 다 이랬으니까 짝수차가 있으면 안 된다. 짝수차. 그리고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상수항도 마찬가지지. 짝수차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지. 홀수차만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성립할 수 있으니까. b 값은 얼마? b 값은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얼마? a 값은 2가 되겠지. a 모두 구했지. a, b 구했으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적으면 fx가 a가 지금 2니까 2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없고 얘도 없지. 그 다음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a가 2니까 네? 뭐 이상한데? A가 잘못 구했다. A가 2분의 b가 2. 내가 뭐 잘못했니? A가 2분의 내가 2분의 1 b가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2A가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 A가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fx 적어보면은 fx는 2분의 1에 x 제곱. 요거 없고 요거 없어. 여기 2분의 1 집어넣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바로 뭐냐면 fx. fx 확정이 됐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그렇지? 그럼 기억부터 가보면 요거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2분의 3의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되지. 기억번호 가보면 f 프라임에 마이너스 1 구하래.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나오지? 일단 리음번 가보면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지냐 이랬어. 이제 또 인수분해만 해봐야지. 리음번 보면은 여기다 1을 더했어. 그럼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에 플러스 1이지.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지.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2분의 적고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1 넣었을 때 0 나오지. 여기 있을 거고 x의 제곱되고 여기 마이너스 2되고 2차가 없으니까 플러스 x 인수분해 더 돼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고 x 플러스 2 그래서 돼. 그래서 얘로 나눠 떨어진다. 맞네. 그 다음에 f의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니? 얘도 맞네. 아 여기 F2 여기다 2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4 4 빼기 3이니까 얘도 맞네. 기억내는 게 모두 맞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3참수 개형까지 했지? 3참수의 개형 몇 개 있었지? 3개 있었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오늘 내 4참수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3참수 개형은 3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어떤 거?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최고차계수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그랬을 그 다음에 쉬었다 가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렇게 있었지. 미분계에서 0되는 점을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는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했고 여기는 하나 존재했고 여기는 없었어. 기억나지? 3참수기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커트라인을 어디다 걷냐면 여기다 걷지? 여기다 걷자. 오늘 시험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 첫 번째 말의 특징이 뭐였다? 얘만 오로지 뭐가 존재한다? 얘만 그 값이 존재한다 이랬지. 이 두 놈은 그 값이 존재해야 돼?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두 종류라고 했지? 얘를 묶거나 아니면 요 두 가지 경우를 묶거나. 그래서 위의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값을 갖고 미분계에서 연결이 두 개 존재하니까 얘를 한번 미분했을 때 얘는 몇 차냐면 당연히 2차가 되겠지. 3차를 미분했으니까 f 프라임 x 이퀄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랬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별씩이 0보다 크다로 이어졌어. 기억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마찬가지로 f 프라임 x 이퀄 0 얘는 2차 방정식이고 여기서는 중근 나올 거고 여기서는 허근 나올 거니까 두 개 합치면 한 별씩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 오늘은 4차부터 들어가면 되지. 이 책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필수에서 20번까지 하지. 21번 안 했지? 20번까지 했어. 아니? 126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오늘 4참수를 볼 건데 필수에 대 21번을 풀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4참수의 개혁하는 거 4참수 얘기랑 4참수도 fx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뭐 ax의 4제곱에 bx 3제곱에 그다음에 cx 제곱에 뭐 d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4참수고 이 4참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치한 개수가 제일 중요하지. 개형을 잡는 데 있어서 내가 우선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4참수의 개형은 몇 개 있냐면 4가지가 있어. 3참수 개형은 3가지, 4참수 개형은 4가지야. 그래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거지. 더블이 뭐야?
이건 뭐야? 항상 최고차계수 양수면 오른쪽 끝에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잠깐 쉬었다 가면 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완벽히 이참수하고 동일하게 대칭 구조가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 있고 미분계수 영대는 점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그림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영대되는 지점이 몇 개 존재? 3개 존재하고 얘는 여기 하나 존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3차와 마찬가지로 얘도 커트라인을 그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린다는 거야. 딱 그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요 그림 요거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얘만의 특징이 뭐지? 얘하고 나머지 셋하고 다른 점이 뭐 있어? 첫 번째 그림 얘만 뭐가 존재해? 극 대값이 존재해. 나머지는 다 극소만 있잖아. 얘만 유일하게 뭐가 존재하지? 극대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경우는 유일하게 얘만 극대값이라는 게 존재해. 요 아래 거, 요 세 개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문제 유형은 몇 가지? 두 가지로 나올 거야. 극대값이 존재하게 하는 조건과 극대값이 존재한다. 혹은 이렇게 묶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묶거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봅시다. 요거 극대값이 존재한데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영대는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 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어떻게 돼야 돼? 세 실근을 가져야 되지. 이거 동의하니? 그렇지?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 미분계수 영대는 점이 몇 개 존재하니까 3개 존재하니까. 그러면 얘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어. 얘는 우리가 합별식이라는 아주 좋은 게 있잖아. 얘는 그런 게 없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냥 외우니? 안 외운단 말이지. 그래서 근을 판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한근은 딱 구할 수 있게 던져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딱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요 세 가지 경우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 경우가 나온다면 요 세 가지 경우를 묻는다면 어떻게 푸냐면 얘를 물어봐도 얘를 구해. 얘를 물어봐도 얘를 구하고 얘네들을 물어봐도 얘를 구한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 나온 범위를 어떻게 하면 돼? 뒤집으면 되잖아. 이거만 아니면 나머지 세 가지 다니까. 그치? 이해가니? 다시 한 번. 요 경우를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할 거야. 요 세 가지를 물어보면 그래도 요걸 구한다. 그런 다음에 그거의 범위를 뒤집는 방식. 그래서 한번 해볼게. 우리 필기에 제시는 거 보겠습니다. 4차지. fx 4차수야.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그 다음에 2a의 x제곱이지.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극대값을 갖는데 2번 뭐라고 돼 있어?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1번 묻는 게 요거잖아. 2번이 얘를 묻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구한다? 1번을 구한 다음에 1번의 여집합 같이 그거를 그냥 범위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1번만 구하면 2번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1번만 구할 수 있으면 되나? 그러면 극대값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돼. 그럼 요거 미분합시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에 4ax겠지. 딱 관찰을 해보면 요 문제 같이 딱 하나의 근이 밝혀져. 뭐로 묶이니 지금? 4x로 묶이잖아. 4x로 묶여. 하나의 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x의 제곱되고요. 3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겠지. 이렇게. 지금 내가 찾을 게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되지? 이미 하나의 근을 알고 있어. 얼마? 0은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뒤에 있는 요 2차 있지? 얘를 내가 이름을 gx라고 붙여볼까? 그러면 여기서 해석해 볼게. 그럼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할 수 있지? gx 이퀄 0 이거가 어떻게 되지? 0이 아닌데
얘가 붙겠지. 0은 근이 하나 이미 나왔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0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그 중복된 근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여기서 이해가 되고?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0이 근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요 값이 0이 나오면 근이지? 0이 아닌의 의미는 A가 절대 뭐가 아니다라는 얘기니. 0이 아니다 이 얘기지. A가 0이 되면은 여기에서 근이 또 하나 나오잖아. 0이라는 근이. 이해가? 그러니까 GX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줄을 가져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A가 0이 되는 순간 X로 다시 묶이지? X를 묶인다는 얘기는 근이 0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지. 한번 봅시다. 이제 판별식만 준비됐어. 판별식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지.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A가 0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요 범위에서 A가 지금 4분의 9보다 작지? 그런데 0은 아니야. 0은 아니어야 되니까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4분의 9보다 작은 범위인데 0은 빼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 A는 0보다 작거나 0에서 4분의 9 사이일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답이지. 그럼 두 번째 답은 어떻게 될까? 얘를 뒤집으면 돼. 이거의 여집합 같이.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답은 뭘까? 첫 번째가 이거지. A가 0이 아니면서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답은 반만적으로 A가 뭐이거나 0이거나 작다의 반대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두 번째 답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4차보다는 3차가 훨씬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적분에서 수초에서는 딱 4차까지만 해. 다음 수는 5차 함수는 안 되니까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극대구수가 끝났고, 복수시험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 한마치도 더 나가고. 최대 최소 봅시다. 힘들이? 10시부터 하지 않았니? 1시간밖에 안 됐어.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해 하는 거. 뭔가 오늘 이렇게 지쳐 보이지? 막 빠진대. 패턴 조절해야지. 밤에 늦게 자랐으니까. 최대 최소 쪽인데 여기는 이론이 별로 없어. 최대 최소 여기인데 최대하고 최소 이분이 활용이 되는 거 최대 최소에 활용된다는 건데 요거만 먼저 이해해 봅시다. 그림 한번 내가 두 개를 그릴 건데 어떤 구간에서 여기가 구간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그림 한번 볼게요. 구간이 이렇게 잡혀있어. 여기가 구간이 A고 여기가 구간이 B야.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최대하고 최소를 구할 거야. 최대하고 제일 높을 때하고 제일 낮을 때. 그러면 요 경우는 언제지겠지? 여기지. 여기가 맥시멈이 발생하고 여기가 미니멈이 발생하겠지. 여기서는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오고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겠지. 최대 최소 파트는 이론 자체가 없어. 봐봐.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건 뭐냐면 최대 혹은 최소가 발생할 수 있는 후보 값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건? 극대라든지 극소. 즉 극값. 극값이거나 아니면 경계값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왜냐면 우리가 극값 찾고 경계값을 찾은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론이 없어. 그러면 최대 최소 파트에서는 뭘 공부해야 될까 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식을 세우는 걸 낸단 말이지. 활용, 도형 활용이라든지. 그럼 뒤에 가보면 필수예제 25번부터 줄이 나온 거 있지? 최대 최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단순하게 식을 던져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식을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테스트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필수예제 22번에 1번 한번 간단히 볼게.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극값 아니면 경계값만 조사를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해볼까? 22번에 1번을 내볼게.
주관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 요 법이죠. 다시 보면 최대 치수를 구하시오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 경계값은 요 값들, 요 값의 함수값을 찾을 것이고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미분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지. 우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그 값 발생하는 후보 값들이니까 6으로 묶었을 때 지금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지. 원래대로면 증간표를 그려야 되는데 3, 4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증간표 안 그려. 기억 외웠잖아요. 최고창 교수 양수니까 어떤 거야? 이거지.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 여기가 x가 2가 되는 이런 시점이야. 최고창 교수 양수니까 3참수. 그러면 지금 제한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 하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떻게 될 거고 4는 여기 어떻게 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 4일 때 함수값하고 누가 높은지는 실제로는 잘 몰라. 이 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돼. 여기서 2칸 떨어져 있고 그치? 여기서 뭐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더 높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3참수는. 이게 여기에 대칭이 아니지?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장 표시를 해. 그래서 내가 조사할 건 4가지야. 경계값 마이너스 2하고 4일 때 함수값 조사할 거고 그 다음에 극값 조사할 거지. f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2. 요 4개를 조사를 해서 가장 큰 놈하고 가장 작은 놈만 골라주면 답이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런 건 시험에 당연히 안 나와. 이걸 내겠어. 최대 치수가 나오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한 문제 나오는데 그 귀한 한 문제를 이런 거 내겠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것들 잘해야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배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4 플러스 4지 28 0 나오네. 4집어넣으려고 4집어넣으면 뭐라고 4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128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서 5를 뺐네 1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16에다가 32 24에다 플러스 4 22 마이너스 16. 그치? 그러면 누가 최대? 얘가 최대.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지. 이렇게 최대에서 볼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어렵네요 문제. 필수예제 23번은 각자 한번 해보고 우리는 주로 이제 활용 문제 위주로 한번 해볼게.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다 활용 문제. 24번은 이미 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24번은 식세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주로 우리가 이제 도형수로 25, 26 이런 것들 25번 갑시다. 25번으로 좀 시작할게요. 25번 갑시다. 지금 문제에 보면은 이참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지. 이참수가 있고 이참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은 우리가 고1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 그러면 이거 고1 때 우리 이참수에서 그 활용 문제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직사각형 내접해가지고 했던 문제 그러면 고1 때 이런 문제 있었지. 고1 때 문제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야. 둘레. 수투에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야. 차수가 하나가 더 올라가. 3차로 바뀐다는 거지. 지금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2지. 지금 문제는 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쓰냐면은 하는 방식은 고1 때 그거 비슷해. 요점의 좌표를 내가 a, 0으로 잡아보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겠지? a,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12 이렇게 잡으시겠지?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a, 0이겠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찬가지로 y 좌표 동일하니까 요 놈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면적 이 직사각형 면적을 구할 건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뭐냐면 2a가 되겠지. 그러니까 면적을 내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볼 건데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가로는 2a, 세로는 요놈이 세로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12야. 이렇게 적었어. 근데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감점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야. 봐봐. 식을 이렇게 잘 세웠어. 아, 잘 세웠다. 이렇게 만족을 했어. 이렇게만 적으면 당연히 감점이 돼. 왜? 그렇지, 범위. 우리가 그 고1 때도 요거 있잖아. 이 점을 잡을 때 A점이 여기 잡힐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 고1 때에도 여기 명시했단 말이지. 요 점이 잡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뭐가 되냐면 Y 대신 0을 집어넣으면 뿔마 루트 6 나오지?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가 루트 6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6 됐어? 이렇게. 그럼 이 A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0과 루트 6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 사이에 있는 애지.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적어줘야 돼. 요 A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얘가 배점이 들어가 있어요. 제한 범위 있는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 문제는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a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4a지. a 범위 그대로 갈 것이고 여기 바로 뭐냐면 SH. 지금 문제가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야. 그럼 미분합시다. S 프라임 A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24. 우선 얘가 0이 되는 지점 찾으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이지. 그럼 최고차계로 지금 현재 뭐냐면 음수인 상태. 그럼 개형이 어떻게 잡히죠 우리가? 개형 이런 개형이겠지. 오른쪽 끝에가 내려간다. 맞니? 그 다음에 그 값이 발생하는 요 지점이 바로 뿔마 루트 2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루트 2. 됐어? 제한범위 어디다? 0에서 루트 6이니까 0은 여기 있을 것이고 루트 6은 여기 아니겠지. 여기서부터 엮은 거야. 지금 딱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요 빗금친 부분이지. 최대값을 구하래. 어디서 나온다? A가 루트 2일 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요거랑 보면 되겠어. 따라서 답을 내봅시다. 나는 A가 루트 2일 때의 함수값을 조사하면 이게 최대값이지. 루트 2 집어넣어. 뭐 여기다 집어넣어. 세제곱했으니까 2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8 루트 2. 그 다음에 24 루트 2. 그래서 얼마? 16 루트. 요게 바로 최대값이 됩니다. 아시겠니? 식수는 방법인데 요거는 그래도 가장 기본에 있는 문제야. 그 숙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애가 뭐냐면 확인 체크 123번에 있는 거 있지. 요거랑 기출 문제니까 좀 반드시 해보고 닮음을 이용할 때 반드시 세울 때 닮음을 이용해서 세워보고 잠깐만 끌었다가 필수 예제의 26번 대신에 113번을 해보도록 할게. 그게 더 많이 나옵니다.